천비디아를 하면서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는 거죠. 네네. 이 GPU는 거의 독점입니다. 독점. 거의 90% 이상을 이제 잭슨 황이 엔비디아가 이제 만들어내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른 후발주자들이 들어오려고 노력들을 많이 해요. 올 여름만 하더라도 후발주자들이 이 GPU를 따라잡겠다라는 뉴스에 따라서 주가가 요동을 쳤습니다. 네. 오히려 한 특정 기업이 무엇을 개발하겠다라든지 특정 기업이 무엇을 통과했다라고 하면 그 기업이 올라가면서 상대적으로 엔비디아 주가가 떨어졌는데 지금 한 3, 4개월 지나고 보니까 그들의 매출은 지금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여전히 엔비디아의 매출만 있다라는 것들이고 이게 상당히 여러분들이 이 주식을 할 때 보셔야 된다라는 것이 저는 이렇게 예를 들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기업체를 다니다 보면 어떤 하나의 담당자잖아요. 네. 근데 담당자가 자신의 거래처가 있는데 새로운 거래처가 와가지고 자 우리가 이거 더 싸게 더 성능 좋다라고 얘기할 때 쉽게 바꿀 수 있나요? 그게 생각보다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군다나 보수적인 담당자라면 굳이 다른 애가 와가지고 나한테 뭐라고 써봐 한들 굳이 내가 그걸 할 위험을 떠안을 이유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승자 독식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다라는 거죠. 그렇죠. 저는 극단적인 예로 하이닉스가 지금 이제 HBM3E를 현재 지금 납품하고 있는데 이 HBM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자면 HBM과 D램은 같은 모양입니다. 같은 모양인데 전공정, 그러니까 우리 반도체를 만들 때 전공정과 후공정으로 우리 이제 크게 나누는데 전공정이라고 한다라면 여러분들이 이제 동해물과 백두산이 할 때 이제 둥그런 원판 들고 이제 보이는 거 있잖아요. 네네. 이게 실리콘 웨이퍼에다가 반도체를 막 만든 거예요. 그게 전공정입니다. 후공정은 이제 이걸 자르는 거예요. 잘라가지고 나중에 테스트해서 포장해서 판매하는 건데 이 후공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단을 쌓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GPU가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그 GPU는 얘는 계산만 해요.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단점이에요. 네. 기억을 못 해요. 기억을 하는 건 뭐다? D램. D램은 전기가 전원이 딱 나가버리면 기억을 더 이상 안 하는데 전원이 들어오면 단기 기억은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명이 자, 뭐 해라 하면 얘가 막 하는데 이걸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D램을 위로 싼 겁니다. 위로 싸면서 그게 HBM이 된 거예요. 6단, 12단, 8단 쌓는 거죠. 이 쌓으면 옆에서 막 계산하고 있으면 자, 1 더하기 1해라, 1 더하기 1을 막 얘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동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완전히 결과치를 어디에다 저장하느냐? SSD, 저장 장치에 저장을 하는 건데 자,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앞서 면바지와 청바지를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면바지를 쫙 싸다 보니까 얘가 청바지로 변해버린 거예요. 네네.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찌됐든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현재 주가가 최고로 올랐고 우리나라에서는 하이닉스가 최고로 올랐죠. 그렇죠. 하이닉스가 같이 이제 그거로 하면서 올랐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 앞서 5만 전자에 5명을 됐는데 8만 전자까지 갈 때는 이 모멘텀이었어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퀄테스트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통과해야 된다라는 당위성. 근데 그 당위성을 주장하시는 논리가 뭐냐면 엔비디아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거래처보다 2개의 거래처를 가져가면 서로 가격 전략을 펼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논리가 그렇죠. 국내 증권시장에 갑자기 퍼지기 시작하면서 엔비디아도 삼성전자를 어떻게든지 끼어넣을 거야. 삼성전자가 들어오기를 바랄 거야. 라는 희망이 어떻게 보면 팩트가 돼버렸죠. 네네. 그러면서 주가가 8만 원까지 갔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이걸 통과를 못했죠. 격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한미반도체였습니다. 한미반도체가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단을 쌀 때 이 단 사이에 공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 공간에 이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못 같은 걸로 이렇게 축축축 쌓는 건데 이게 이제 한미반도체가 갖고 있는 기술입니다. 네. 그게 이제 삼성전자와 한 10여 년 전에 특허 문제로 한번 좀 싸운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알려진 바로는 이거를 붙인 거예요, 테이프로. 그러니까 뭘 해결을 못했을까요? 발열 문제를 해결을 못했어요. 하여튼 어찌됐든 삼성전자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어찌됐든 지금 현재 대세는 엔비디아와 하이닉스.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을 여기에 다는 소부장인데 특히 이제 소재라든지 부품 이런 부분들인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HBM을 쌓는 과정에 있어서의 특허를 갖고 있는 기술. 그러니까 한미반도체가 주가가 가장 많이 올랐었죠. 그래서 최근에 이게 이수페타시스로 넘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보이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전공정에 있어서 이것을 깎아내는 식각업체라든지 다양한 업체들이 또 주가들이 올랐습니다. 또 여기서 조금 더 깊게 잠깐 좀 들어가면 우리가 반도체 그동안의 성능 개발은 전공정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공정이 이루어졌을 때는 황해 법칙이라고 그래서 집적도가 높아진 겁니다. 네. 근데 이게 10나노 이하로 되면서부터는
더 이상 비용 대비 효율이 안 나타나니까 그 다음에 나타난 게 뭐냐? 후공정에서 쌓는 문제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후공정 업체들이 올랐는데 전공정은 말은 많았지만 주가가 못 올랐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전공정에서 더 이상 개발을 해서 HBM 성능이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셔야 될 게 차 이렇게 막 쌓는 겁니다. 쌓을 때 이게 눈에 보이지는 나노는 머리카락 10만 분의 1, 100만 분의 1이에요. 보이지 않는 걸 쌓는다라고 하면 이걸 깎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드릴로 깎아내나요? 못으로 깎아내나요? 안 되니까 액체 기체로 깎아내는 거거든요. 틈을 벌려야 돼요. 그러면 이게 휨 정도가 굉장히 이게 되는 거죠. 김만 선생님 광어 좋아하시죠? 네. 광어 양식 광어와 자연산 광어를 구분하는 방법 혹시 아시나요? 저는 그냥 다 맛있습니다. 양식 광어와 그 자연산 광어를 구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광어를 양식하면 광어들이 이렇게 막 포개져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광어는 특이하게 여기 그 무늬가 배에 붙어요. 막 모여 있으면. 그래서 양식 광어를 딱 뒤집었을 때 배가 지저분한 거는 양식 광어예요. 그리고 자연산 광어, 그러니까 보통 이제 횟집 가면 자연산 광어라고 보여주는 게 배가 깨끗해요. 왜냐면 모래사장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군요. 왜 이런 예를 들어드리냐면 단을 쌓는 거 12단, 8단 쌓는 건 좋아요. 그런데 요게 공간이 붙어버리면 아까 발열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겠죠. 그래서 광어 예를 듭니다. 거의 생긴 것도 비슷하고. 그러면 그거를 하기 위해서 요 무늬를 그러니까 안 붙게 띄워줘야 되죠. 네. 그러려면 이걸 얼만큼 평탄하게 잘 깎아야 될까요? 그런 업체들이 주가가 최근에 좋아요. 그래서 관련주들을 그렇게 정리하시고 또 한 가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돈을 버는 업체들을 보면 아마존 같은 경우 2024년에 드라마틱하게 올라가진 않았어요. 그렇죠. 2023년에 드라마틱하게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버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이 아직은 세모를 놓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그래서 누가 돈을 버는지는 이거 이제 지켜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자, 싸워. 누가 이기면 나 이긴 놈 투자할 거야.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버는 업체들에 대한 주가는 오히려 2025년에 더 많은 새로운 퍼포먼스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엔비디아와 하이닉스는 상수고 네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뒤에가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대세 속에 흐름을 이용해서 이것만 잘 타면 파도만 잘 타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새롭게 내가 인공지능을 투자하겠다라고 하면 정식으로 돈 버는 기업이 내년에 주가 퍼포먼스가 화려하게 나타날 것이다.